어떤 이야기들은 단순히 삶의 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을 넘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 것입니다. 갓 결혼한 젊은 여성 송아름은 상상도 못할 비극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방태아가 결혼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한때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부촌 분당구의 저택은 이제 그녀를 차가운 시선과 시댁 식구들의 독설 속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태아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왜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멀리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아버지 방대연의 결정은 아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광활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송아름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그녀는 시댁 식구들의 냉대와 경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문했습니다. 태아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일까? 어느 추운 오후, 아름은 텅 빈 눈으로 쓸쓸한 마당을 내다보며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아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이 저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출구 없는 황금 새장이었습니다. 그녀와 태아의 결혼 사진은 책상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얇게 쌓인 먼지는 고통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사진 속 행복한 미소는 지금 그녀가 짊어진 상실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이 집안의 권력자, 방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름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의 옷깃을 꽉 쥐었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너와 할 얘기가 있다. 아름은 대답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회장은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고 시선은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아가 죽었다. 이 일은 내 슬픔일 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아가 죽은 날부터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 번지듯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혼 몇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시댁 저택에 홀로 사는 젊은 여자.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이야깃거리가 있을까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아름이 말했지만 방 회장의 눈에는 기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냥 여기 남아라. 아름은 미간을 찌푸렸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방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다오. 공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은 눈을 크게 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시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놀랄 줄 알았다. 방 회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목상의 결혼일 뿐이다. 감정도 책임도 없는 오직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아름은 경악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이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다. 방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간단한 거래에 불과하다는 듯이. 하지만 내가 이 집을 나간다면 뒷말은 멋지 않을 거다. 사람들은 내가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골칫덩어리였다고 말하겠지. 견딜 수 있겠느냐? 아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나간다면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저택은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신분도, 미래도. 하지만 시아버지와 결혼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 회장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요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긴 침묵 끝에 아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름은 자신의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행복한 신부였고 방태아와 함께 미래에 대한 수많은 꿈을 안고 이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소박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무서운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와 방대연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꽃도, 음악도, 즐거운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몇몇 증인만이 참석한 간소한 예식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오랜 집사인 신 집사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아름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저 멀리 태아의 여동생 방유라는 팔짱을 낀 채 차갑고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름은 유라가 자신을 좋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의 눈빛은 단순한 미움을 넘어 분노와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의 친척들도 그저 의무감 때문에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이 상황을 이용해 집안에 빌붙으려는 기회주의자, 이방인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아름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 안의 모든 감정이 메말라버린 듯했습니다. 방 회장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여전히 익숙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신랑이라기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례가 서약의 말을 낭독할 때 아름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겠습니까? 그 말들은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파티도, 축사도 없었고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결혼식 후 아름은 당연히 방 회장의 방으로 옮겨가지 않았고 그녀를 위한 다른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냉기가 마음을 덮쳤습니다. 방에는 부부 생활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임시 객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혼 사진도 그녀나 방 회장의 개인 물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방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방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지내거라.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 아름은 회의감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방 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말했듯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름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예 때문에 명목상의 결혼을 한다. 방대영 같은 사람은 원한다면 소문을 잠재울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싶었다면 돈 한 뭉치를 쥐어주고 쉽게 해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곁에 두기로 한 걸까요? 그녀는 그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너무나 침착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은 마음속 갈등에도 불구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규칙조차 명확하지 않은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바로 방 회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식 후 방 씨 저택에서의 아름의 삶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고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방 회장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단 한순간의 진정한 친밀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항상 침착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 집사는 그녀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했지만 항상 망설였습니다. 방유라는 여전히 경멸 가득한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고 그녀의 눈빛은 아름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름은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저택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름은 이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방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재는 커다란 책장, 검고 윤이 나는 나무 책상, 그리고 방 회장이 생각에 잠길 때마다 앉던 익숙한 가죽 의자로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구석구석을 닦고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작은 디테일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와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책장 맨 구석, 두꺼운 책들 뒤에 낡은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름이 상자를 꺼내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뒤 방 회장이 책상 위에 둔 예비 열쇠를 시험 삼아 꽂아보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아름의 심장은 상자 안의 내용물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태아의 사진들, 익숙한 필체에 누렇게 변한 수첩, 그리고 붉은 펜으로 표시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고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방태아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어. 아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수첩을 열고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단편적이지만 뇌리에 박히는 기록들, 정보 조각들, 이름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밑줄이 그어진 숫자들. 그리고 또 다른 한 줄이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 아름은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태아의 죽음은 한밤중에 교통사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면 누가 주범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방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을까? 서재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름은 낡은 수첩과 뇌리에 박히는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방태아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하지만 누가, 왜? 수첩 속 글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름들, 숫자들, 단편적인 기록들. 그것은 평범한 일기장이 아니라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추적하는 파일 같았습니다. 아름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아는 오래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이 문장에는 여러 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름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만약 태아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방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은 깜짝 놀라 서둘러 상자를 닫고 원래대로 책장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가 막자리에 앉았을 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방유라가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탐색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뭐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언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름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 유라는 안으로 들어와 서재를 훑어보았습니다. 청소. 아니면 뒤지는 거. 아름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하게 보여야만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야. 유라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를 훑어본 뒤 아름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언니라면 괜한 호기심은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름은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유라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태아의 죽음 뒤에 있는 사람일까? 유라가 떠났습니다. 아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름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 속 문장들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태아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어. 그녀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저택이 고요함에 잠겼을 때 그녀는 복도 밖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단호했지만 조심스러웠고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나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벽등 불빛 아래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방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잠옷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등 뒤로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은밀했습니다. 아름은 벽 모퉁이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유라는 방 회장의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유라는 한밤중에 방 회장의 서재에 들어가는 걸까?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불안감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유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아름이 분명히 알아차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재를 떠날 때 유라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신 집사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든 행주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신 집사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피하려는 듯 서둘러 고개를 숙여 계속해서 식탁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신 집사는 입술을 깨물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태아 도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일은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하지만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신 집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부엌을 감쌌습니다. 아름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지만 왜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걸까? 신 집사는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름 사모님,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있답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 집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이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태아를 언급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걸까?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름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아의 죽음에 대한 단편적인 조각들이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태아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고 누군가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유라는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신 집사는 무언가를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방대현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만약 그가 정말 모든 것을 덮고 싶었다면 왜 이런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아름은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찾아낸 나무 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밀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방 회장일 것이었습니다. 아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의 서재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차를 들고 있었고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름은 다가가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님은 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방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름은 상자 뚜껑을 열고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아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어요. 서재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 회장은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태아를 죽인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태아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방 회장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다. 서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아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사람이 여전히 이 저택 안에 있다는 확언과 같았습니다. 누구죠?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방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넓은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태아는 자기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아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방 회장은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침착함이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 대한 진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방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숨을 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름아, 나를 믿어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때가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름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 걸까? 왜 모두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태아의 죽음보다 더 끔찍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방 회장과의 대질 후, 아름은 이 저택의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라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신 집사는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며, 방 회장은 태아를 죽인 사람을 알면서도 그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름은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들, 단호하게 들리는 발소리. 그녀는 모르는 척하며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태아가 몇 시간씩 책을 읽곤 했던 그 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비밀들을 해독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서재 문은 아까처럼 굳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방을 나설 때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려 했습니다. 복도 밖에서 발소리가 천천히 울리더니 서재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서서 그녀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공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하기도 전에 서재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습니다. 아름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돌아섰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 그림자가 방으로 뛰어들었고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향기를 맡았을 뿐 모든 것이 무서운 침묵 속으로 잠겼습니다.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름은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목을 만지며 꽉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쳐보려 했지만 그의 팔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갑자기 복도 밖에서 빛 한 줄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그녀를 놓아주고는 재빨리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일어나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복도로 달려갔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손은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이 저택의 누군가는 분명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동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방 회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맹이 필요했고 지금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신 집사뿐이었습니다. 아름은 신 집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름을 보자 그녀는 마치 그녀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듯 깜짝 놀랐습니다. 신 집사님, 아름이 목소리를 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신 집사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계속해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태아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 집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은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신 집사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뚜렷한 불안감이 서렸습니다. 사모님, 너무 많이 아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알고 계셨군요. 아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신 집사는 한숨을 쉬고는 거의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이 저택에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무서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름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죠? 신 집사는 두려움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태아 도련님께서 무언가를 발견하셨어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요. 무슨 비밀이요? 신 집사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회장님에 관한 거요. 아름은 얼어붙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 집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속삭였습니다. 혹시 태아 도련님이 이 댁 식구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녀의 말은 아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신 집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태아 도련님은 방대현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부엌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신 집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방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 아름은 혼란스러운 머리로 부엌을 뛰쳐나왔습니다. 만약 태아가 방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밝혀지지 않은 가족의 비밀이 있다는 뜻이고 그 비밀이 바로 그의 죽음의 원인이었다. 그녀는 방 회장에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달려갔고 노크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방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태아가 아버님 친아들이 아닌 게 맞나요? 아름이 긴장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방 회장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버렸구나. 그의 긍정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방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아름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태아의 친아버지는 누구죠? 방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름은 등줄기를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아름이 방에 있을 때 복도 밖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방유라가 서재 쪽으로 몰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라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유라는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름은 몇 분을 기다린 후 조용히 다가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찰칵하는 소리, 즉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라는 방 회장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유라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아름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니? 유라야.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번에
유라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은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니, 유라야. 유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세게 닫고 팔짱을 끼웠고 눈빛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언니가 여긴 왜 왔어? 그건 내가 너한테 할 질문이야. 아름은 유라에게 다가갔고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원하는 방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 한밤중에 내 아버지 방에도 유라는 멈칫했지만 여전히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름은 그녀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었지. 그렇지. 유라는 고개를 돌렸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름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태아 오빠 서류. 맞지. 방유라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아름은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이 어두워졌지만 놀랍게도 쉽게 인정했습니다. 그걸 찾아서 뭐하게? 유라는 아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아 오빠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아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라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눈에 담긴 증오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언니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아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태아 오빠를 미워했어? 집어내. 유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해 못해.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니면서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유일한 후계자로 여겨졌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친딸인데도 항상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했어. 아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유라가 새언니가 싫어서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태아가 아름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자기 것이었어야 할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아름은 유라를 보았고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태아 오빠 죽음과 관련 있어. 유라는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고 생각해.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내리에 박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고 싶었다면 진작에 그랬을 거야. 아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라가 직접 손을 쓴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답을 찾으려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를 죽였어? 유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웃었습니다. 내가 말할 것 같아. 아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유라가 살인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태아를 죽인 범인은 아니었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유라가 떠난 후 아름은 서재를 다시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랍과 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서류 더미 뒤에 잘 숨겨진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었고 익숙한 필체는 태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안이 그들 손에 넘어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아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거절했고, 그것이 바로 그가 살해당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를 죽이면서까지 숨기려 할 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름이 편지를 읽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복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 거기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꽉 쥐었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진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누군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막방을 나서려 할 때 갑작스럽게 뒤에서 한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로 돌아섰고 방대연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름은 방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고 그 힘은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름은 마른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저 태아 씨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방 회장의 손이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살짝 더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알아볼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아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팔을 빼내고 단호하게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아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방 회장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녀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방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려 차를 따랐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름은 이 남자의 눈에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재에서 찾은 태아의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태아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거절했고, 그래서 살해당한 거예요. 그녀는 방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도 이걸 알고 계셨죠? 그렇죠. 방 회장은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아 씨가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방 회장은 마치 고통스러운 무언가와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대답은 아름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부인하지 않았고 이는 그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침묵을 선택하셨어요. 방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름은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회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님이 태아 씨를 죽인 건 아니에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방 회장은 몸이 굳었지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름은 심호흡을 한 후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라인가요? 방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고통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아름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아를 죽인 사람이 그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아에 대한 유라의 증오를 생각해보니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유라가 그런 짓을? 방 회장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아가 진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름은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방 회장은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에 대한 진실. 아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아는 재산과 관련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이 유라가 그를 죽이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의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유라는 어릴 때부터 항상 태아에게 가려져 있고 이녀 인간처럼 여겨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아가 방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라는 그를 죽여야만 했을까? 그녀는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왜 유라가 그를 죽여야만 했죠? 그녀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 회장은 그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녀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아가 그 아이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름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라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라가 모든 것을 조종했다. 방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태아가 죽어야만 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 아름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는 오빠를 죽일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웠던 것입니다. 아름은 뒤로 물러서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은 이 일을 아셨으면서도 막지 않으셨다고요. 방 회장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다. 그 말은 아름의 마음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널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느냐? 방 회장의 질문은 그녀에게 차가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 점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유라가 태아를 죽였다면 다음은 자신일까?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두려움이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고 아마도 다음 목표는 바로 자신일 것이었습니다. 방 회장과의 대질 후 아름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유라는 태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아마도 다음 목표는 바로 자신일 것이었다. 이 저택을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난다면 진실을 밝힐 증거를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었다. 조심해야만 했다. 유라는 분명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아름은 평범한 척하며 식당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막 의자를 빼고 앉으려 할 때 유라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언니, 요즘 꽤 바빠 보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름은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별일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유라는 비웃었다. 그거 알아. 과도한 호기심은 아주 위험할 수 있어. 그녀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아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유라는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름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방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아이가 널 가만둘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태아의 편지를 생각했다. 그 편지가 유라의 죄를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 더 안전한 곳에 숨기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방문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누군가 밖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불을 끄고 잠든 척했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누군가 방으로 몰래 들어왔다. 어둠이 덮쳤지만 그녀는 희미한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서랍을 만졌다. 그들은 편지를 찾고 있었다. 아름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그림자를 간신히 보았지만 그는 즉시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뒤따라갔지만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는 분명 그녀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일까? 유란? 아니면 이 모든 것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름이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신 집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아름 사모님, 당장 여기서 떠나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름은 두려움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젯밤 제 방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신 집사는 망설였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하지 않아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누군가 사모님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아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유라인가요? 신 집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가씨뿐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아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유라뿐만이 아니라고. 그럼 또 누가 있다는 말인가? 그날 밤, 저택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이 죽었다. 신 집사였다. 그녀의 시신은 저택 뒤 창고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자살했다고 말했지만 아름은 믿지 않았다. 신 집사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입막음을 위해 살해당한 것이었다. 아름은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저택에는 진짜 살인자가 있었고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은 아름일 수도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밝힐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방 회장의 서재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을 기다렸다가 서재로 몰래 들어가 모든 서류 캐비닛과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의문의 계약서를 보았다. 거기에는 방태아의 이름과 함께 커다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녀를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었다. 방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 심장이 거의 멎는 듯했다. 태아는 이 서류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그는 거절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살해당한 이유일 것이었다.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서재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그녀는 방유라가 증오 가득한 눈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그걸 만지면 안 됐어. 방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졌다. 이번에 아름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천천히, 그러나 살기 가득한 걸음으로 유라는 아름이 들고 있는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언니는 그걸 만지면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다. 아름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정말 내가 태아 씨를 죽인 범인이었구나. 유라는 멈칫하더니 차갑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입술을 비틀었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아름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거절했고 그리고 죽었어. 유라의 눈에 순간 동요가 스쳤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웃었다.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바름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너 혼자 한 짓은 아니겠지. 방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아름은 그녀의 눈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추측이 맞았다. 아름은 심호흡을 하고 유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 혼자 한 짓이 아니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비웃었다. 누가 날 도왔을 것 같은데. 아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유라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방 회장일까? 아니면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람일까? 유라에게서 진실을 끌어내야만 했다. 아름은 가까이 다가갔고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아 씨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유라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녀는 비웃었지만 목소리는 씁쓸함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뭐? 까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는 오래전부터 그를 미워했어. 그가 내 것이었어야 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지.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아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더 중요한 게 있었지.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유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그녀는 비웃고 가까이 다가와 조롱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생각보다 똑똑하네. 아름,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였다. 그래, 내가 태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 아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두렵게 한 것은 유라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름은 평정을 유지하려 했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너 혼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유라는 그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아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이름을 말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를 거의 숨막히게 만든 세 단어를 내뱉었다. 아버지가 도왔어. 서재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아름은 얼어붙었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방대연이 자신의 딸이 아들을 죽이는 것을 도왔다고. 아름은 한 걸음 물러섰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유라를 바라보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를 바랐지만 유라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했고 조금의 망설임이나 후회도 없었다. 아버지는 태아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 유라가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까봐 두려워하셨지. 태아가 양도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 거야. 아름은 숨이 막혔다. 방 회장은 태아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과 공모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름은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다. 유라는 모든 것을 말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다음 목표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유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인자처럼 차가웠다. 어차피 언니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 아름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바로 여기서 그녀를 죽일 작정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도망쳤지만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서재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흔들렸다.
아름은 멈칫했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유라는 공황 상태의 눈으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쓰러졌고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그리고 그녀 바로 뒤에는 방대연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서재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져 어깨의 상처를 꽉 움켜쥐었다. 총알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그녀의 하얀 잠옷을 붉게 물들였다. 아름은 여전히 총을 꽉 쥔 방 회장을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총구의 연기가 아직 공중에 떠다녔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방 회장이 방금 자신의 친딸을 쏘았다. 아름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방 회장은 총을 내리고 숨을 헐떡였고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아버지 유라가 신음했고 피 묻은 손으로 나무바닥을 꽉 쥐었다. 왜 이러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고통 때문이 아니라 증오 때문이었다. 방 회장은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내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아름은 그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대답을 원했다. 방 회장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마치 평생의 악몽을 겪은 것처럼 흐려져 있었다. 나는 태아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쉬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방 회장은 후회로 가득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내가 그걸 막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 유라는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었다. 가식 떨지 마세요. 아버지. 그녀는 입술을 비틀었지만 목소리는 약했다. 이 가문의 재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건 바로 아버지였어요.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할 권한을 주신 것도 아버지였고요. 그녀는 방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아버지를 증오하는 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절 배신했어요. 방 회장은 조용히 서 있었고 손은 떨렸다. 아름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한때는 권력 있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한 가족, 명예, 그리고 두 자식 모두를 잃어버린 남자. 아세요? 아버지. 유라가 신음하며 피를 계속 흘렸다.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비웃었고 그 눈빛은 내리에 박혔다. 태아는 죽어 마땅했어요. 아름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내 것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그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유라는 입술을 비틀었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감히 나에게 맞섰으니까. 그 고백은 아름의 마음에 강하게 박혔다.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방유라는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빠를 죽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아름은 깜짝 놀라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파랗고 빨간 불빛이 회전하며 넓은 마당을 밝혔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재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총 내려놔.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방 회장은 총을 떨어뜨렸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달려들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름은 옆으로 밀쳐졌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 서서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라가 무의미한 말을 중얼거리며 끌려가는 것을, 방 회장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받아들인 듯 조용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3일 후, 아름은 방씨 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택은 죽음의 장소, 과거의 유령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 있었다. 태아는 떠났고 유라는 체포되었으며 방 회장은 모든 권력을 잃고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녀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그녀는 과거에서 걸어 나왔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1년 후, 아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다른 도시에서 작은 빵집을 열었다. 매일 그녀는 밀가루, 설탕, 우유와 함께 바쁘게 지냈고 더 이상 음모와 거짓은 없었다. 그녀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늦은 저녁, 그녀가 빵집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가게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아름이 고개를 들었고 즉시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매우 낯익었다. 그는 카운터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방태아 씨가 당신에게 남긴 것입니다. 아름은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름은 빵집 카운터 위에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서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낯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매우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자는 그녀를 보았고 그의 깊은 눈이 천천히 대답했다. 태아 씨가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나면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떨면서 차가운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고요한 밤속으로 사라졌다. 아름은 봉투를 열 용기가 생길 때까지 오랫동안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고 익숙한 필체는 태아의 것이었다. 아름은 심호흡을 하고 읽기 시작했다. 아름,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내가 이걸 손에 들고 있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나는 이 집안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출구 없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지. 이 편지에 모든 것을 다 쓸 수는 없어. 네가 너무 많이 알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절대로 누구도 완전히 믿지 마. 그리고 만약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떠나. 이 집안의 비밀과 죄악에 휘말리지 마. 계속 살아가. 너만의 행복을 찾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그것을 바랐어. 태아가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팠다. 이제 남은 것은 기이한 공허함뿐이었다. 태아는 자신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그녀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아름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은 맑고 평화로웠다. 더 이상 비밀도, 음모도,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죽음도 없었다.
그녀는 어둠에서 걸어 나왔고 태아가 그녀가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목까지 살아갈 것이었다. 아름은 태아에 대한 마지막 기억들과 함께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과거를 굳게 잠갔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떻든 그녀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아름은 빵집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호화로운 저택도 음모와 거짓말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가 선택한 평범한 삶만이 있었다. 빵집은 다시 문을 열고 새날의 첫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웃집 소녀가 달려와 밝은 색으로 서툴게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아름 이모, 이거 선물이에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림을 받아들였다. 그 안에는 활짝 열린 창문과 햇살이 가득한 작고 예쁜 빵집이 있었고 가게 앞에는 한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아름은 멈칫했다. 그녀는 정말로 미소 짓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 감각을 잊고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그녀는 진정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 그림 정말 마음에 든다. 소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뛰어갔다. 아름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아마도 마침내 그녀도 자신만의 빛을 찾은 것 같았다. 아무리 많은 어둠이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상실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한 그녀는 항상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었다. 아름은 빵집으로 들어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으며 이번에는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